예,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분노를 억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한편으로 앞으로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당의 증선준 의원께서 국방위에서 밝혀낸 해경과 해군의 행태는 이번 참사를 키운 어이없는 초동대처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일 것입니다. 충격적인 일이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남은 국회는 상시국회, 비상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 원내대표가 정해지는 대로 여야가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국민을 비참하게 만든 2014년 4월 16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덧없이 가고만 아이들의 죽음을 값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노동절입니다. 땀 흘리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손해보지 않고 각자가 땀 흘린 만큼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노동 삼고는 물론이고 노동 환경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맞서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많은 토론을 거쳤고 이제 우리 중에 서로 다른 의견까지 서로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요청은 당론을 재검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우리의 당론을 전제로 법안의 표결 처리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법안 상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철수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제 슬픔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팽목항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피가 마르는 가족들과 불안과 고통에 젖어 있는 온 국민을 위로하는 길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선주와 운항사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가의 직접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불법적 운항과 관련한 것들은 선사와 선주의 책임이지만 구조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들은 국가의 직접 책임입니다. 때문에 규명을 정부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하셨지만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서 보듯 한 해 자살자가 3만이 넘는 사회에서 국가가 그 생명을 지켜주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는 것,
양극화에 고통받으며 삶을 위협받는 국민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는 것, 정의롭지 않는 기득권 구조가 방치되어 있는 것, 그간 이런 국가의 외면에 서러움을 참고 계셨던 국민들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절망적인 분노를 하게 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묻겠다가 아니고 내 책임이다. 그리고 바꾸겠다가 아니라 나부터 바뀌겠다고 약속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정부의 진상규명을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의 명운을 걸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진상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안전처 신설을 보면서 안심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조직과 사람의 문제를 또 다른 조직을 새롭게 만드는 걸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점검 그리고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월호에 내 자식이 타고 있었다. 내 부모님께서 타고 계셨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타고 있었다는 생각으로 일해야 합니다. 제가 상시국회를 제안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는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말로만 외쳤던 그 구호, 우리라도 대신 요구하고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문제에 대한 시각을 똑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제가 제일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대신 의원님들께서 우리의 진심이 국민들의 동의와 승인을 받는 길을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을 신뢰하게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병환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16일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아픈 가슴은 여전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슬픔,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보듬어 가야 할지 우리가 서로 많이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도 보듬고 배려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과가 오히려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내고 대통령을 대변하는 분은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은 소통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의 최소한의 공감도 나누지 못하는 공감 부재의 정권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감 부재 정권의 현실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고민과 배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124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입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의 권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구하는 정치의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결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을 책임질 선원 15명 중에 9명이 임시직이었고 그 다음에 뒤늦게 확인된 그리고 책임을 다하다 희생된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장례비조차 지원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부끄럽고 참담한 대한민국 노동의 현실입니다. 인간의 존엄보다 돈과 이익이 앞서는 탐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에 대해서 더욱더 엄중하고 그리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각오를 다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랜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온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원칙과 그리고 우리의 당론은 분명히 옳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민과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도 결코 안 될 일이요. 연금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당위의 원칙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서생적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7월부터 또 차질 없이 지급해 드리기로 한 우리의 다짐과 어르신들의 기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상인적 현실 감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고민입니다. 그 어느 쪽이든 우리의 결정은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니라 민생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의 노력이고 또 지혜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논의가 지혜롭고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원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병원 원내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공개회의 마지막으로 우원식 여객선 침몰 사고 대책위원장께서 관련 대책위원회 활동 및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이제 세월호가 침몰한 지 16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제는 날짜 세는 것도 무감각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의원님들께서 대책위원회 활동이 공유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중간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조직 체계 속에 이제 진상규명팀, 김영로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진상규명팀, 그리고 유기용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 개선팀, 그리고 김용희, 고종환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 및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지속지원팀, 이렇게 3개의 팀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시고 싶은 의원님들께서 지금은 상임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참여하시고 싶은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심재철 의원이 엊그제 발언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세월호 사고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선은 상임위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이를테면 미국의 9.11 테러의 경우에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 전체가 모여서 만든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사고 이후 1년 후에 구성이 됩니다. 그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는지 논의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충분히 검증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7, 8개월 동안에 충분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는 전 세계인들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총체적인 대응을 해갑니다. 지금은 이런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상임위가 9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국정감사를 거쳐가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따져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심재철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상임위를 개최하는데 그 국방위가 어제에서 우리 진성준 의원이 중요한 성과를 냈고요. 교문위는 오늘 합니다.
농해수위원회는 5월 2일 하는데 여기 장관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께서 장관은 빼고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5월 2일 날 하기로 하고 안행위가 5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 정보위, 기재위, 정무위, 보건복지 이런 위원회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런 위원회에서는 날짜를 빨리 잡아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현황 보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저희 그 추후에 우리 진상조사팀에서 이 조사의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릴 텐데 우선은 구조 의무가 있는 선장과 선원의 비열한 도피 과정 그리고 그렇게 무책임했던 이유 등등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세월호 침몰 후에 구조 활동에 가장 중요했던 1시간 그리고 하루 이틀 구조 활동 거기에 있어서 해경 당국이 교신 기록이나 항족도, AIS 기록 등 이 불투명한 자료와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해명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과도한 변침, 과적, 선체 이상 등 아직도 정확한 원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 과정에서 검경의 해경에 대해서 수사할 계획이 없다라는 등 그리고 제주관제센터, 진도관제센터에 나중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수사의 엄정함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고요. 세월호의 수입 불법 개조 안전점검 부실 등 이런 총체적 요즘 반피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총체적인 선박 안전 규제가 어떤 구조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능력의 무능함 이것 역시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구조적 결함이 어떻게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각 상임위에서 저희 진상규명팀에서 정리하고 있는 자료들을 곧 드릴 테니 그거 가지고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정부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 사안은 그냥 넘기는 사안이 아닙니다. 근데 이미 저희들 자료 요구에 대해서 해수부나 해경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경은 항적 기록이 처음에 3분 36초가 없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3분을 내놓고 아직 36초는 안 내놓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감추는 것 이번 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즉각 여야 합의를 통해서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지만 자료 감추는 일은 지금까지 무능하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제 진상규명 문제는 대책위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의원님들 보도자료 내는 건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왔는데 이제 상임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도 개선 문제는 그래도 수위를 잘 조절하고 그리고 방향도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책위하고 좀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지금 100분이 좀 넘게 참여하고 있는 그 카톡방을 개설해 놨기 때문에 혹시 카톡방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또 들어오신 분은 이 카톡방을 통해서 충분히 제도 개선 내셨다 이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구조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역시 지금까지 미흡했습니다만 해경이 5월 15일까지를 1차 구조 기간으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너무나 느릿느릿 한가한 대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두 눈을 뜨고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말 강력한 구조력을 다시 구축해서 빨리 구조할 수 있기를 상임위를 통해서도 더 촉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식 대책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